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47번까지 맞춤법 관련 문제풀이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48번부터 맞춤법 관련 문제풀이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48번 볼게요.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어휘음이 정리를 해뒀습니다. 쳐주다 라는 단어는요. 셈을 맞추어 주다, 인정하여 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쳐주다 라는 것은 치다 라는 단어와 주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치다는 뭐 그렇다고 치다 할 때 그 치다 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치라는 어간에 주다라는 어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연결어미 어를 이용해서 치어주다 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고요. 치어를 축약해서 쳐주다 라는 단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는요. 쳐주다, 여라는 모음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48번의 1번 지문이 이런 뜻인 거죠. 하나에 100원씩이라고 인정하여 줄게. 즉 첫 번째 있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쳐주마 이렇게요. 쳐주마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여기에서 마저도 볼게요. 여기 쳐라는 단어는요. 일부 동사 앞에 붙어서 마구 많이 뜻을 더해준 접두사입니다. 여기 어휘 정리해놨죠. 쳐대다, 쳐봤다 모두요. 마구 대다. 매우 세게 박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쳐박다의 피동사는 쳐박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보면은요. 쓰레기를 마구 대고 있어. 오는 길에 매우 세게 쳐박힌, 매우 세게 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뜻이 잘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요. 맞는 맞춤법이고요. 2번 볼게요. 처지다 라는 단어는 많이 쓰잖아요. 몸이 축축 처져, 기분이 점점 처져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맞는 맞춤법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답은 48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 역시 맞춤법 문제이고요. 고쳐 쓴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하다 이것 많이 잘못 쓰는데요. 우리 사전에 보면 삼가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삼가하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간어미 개념 배우셨잖아요. 삼가다의 어간인 삼가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가라는 단어에는 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가하시오에서 하를 빼버린 삼가시오, 잘 고친 형태가 되는 거죠. 가끔 경고문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흡연을 삼가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삼가해 주세요 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라는 말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삼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2번 문제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인 거죠. 복수 표준어인데요. 넝쿨이란 단어가 있고요. 덩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복수 표준어인데요. 덩쿨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넝쿨 또는 덩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도 가끔 음악이나 노래나 시 같은 거 보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문법상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푸르다 라는 단어는 있지만요. 푸르르다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간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죠. 푸르 라는 어간에 니은이 바로 결합한 푸른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많이 틀리는 건데요. 동사, 형용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본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기본형은 담그다예요. 만약에 얘의 기본형이 담구다라고 하면은 담구라는 어간에 라는 어미가 붙어서 담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요. 담구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되지 않고요. 담그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러면 담그라는 어간에 아라는 어미가 붙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으로 끝나는 어간은 으라는 모음이 많이 탈락하거든요. 여기 있는 으가 모음이 탈락하고서요. 담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담궈라고 하면 틀리고요. 담가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 잠그다 같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잠그다예요. 그래서 잠궈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안 되고요. 가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8번에 4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50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 심보기 한글 맞춤 표준어에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이요. 붙이다도 이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붙이다와 붙이다. 어휘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발음은 똑같지만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얘랑 얘 둘 다 다의어서요. 굉장히 많은 뜻이 나오거든요. 일일이 외우긴 다 어려울 거예요. 예, 여기 붙이다를 보시면은요. 얘는 거의 붙다라는 단어 있죠. 붙다라는 단어의 사동사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사동사인 것을 구분하시려면요. 뭐뭐하게 하다라는 말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붙이다를 붙게 하다라고 말로 바꿨는데 말이 되더라. 그러면 이 붙다라는 어간을 살려서 쓴 이 맞춤법을 쓰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외의 의미, 뭐 힘이 딸리다라든지 또는 뭐 어디에 보내다라는 거, 편지를 보내다 같은 거 그런 뜻의 붙이다는 발음대로의 붙이다를 쓰시면 됩니다. 예, 붙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붙다라는 뜻이 사는 그게 아니면 거의 이걸 사용하고요. 얘는 참고로 말을 붙이다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용례로 많이 사용됩니다. 1번 보시면요. 붙게 하다라는 뜻은 없고요. 회의에 보내다 이런 정도의 뜻인 거죠. 그래서 붙이다가 아닌 붙이다라는 단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한번 볼게요. 무엇이길래 라는 것은 무엇이다의 활용형입니다. 무엇이다의 활용입니다. 정확하게는 대명사 플러스 체험 플러스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무엇이다가 활용을 해요. 무엇이 이가 어간이고요. 뒤에 붙는 것을 엄이라고 하는데 무엇, 이, 기,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기회를 검색해보면 얘가 어미로 검색이 돼요. 근데 이게 2008년 문제잖아요. 2008년에는 무엇이길래 했을 때 이 길래라는 것이 어미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무엇이길래, 뭐길래, 그러길래 길래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길래라는 단어 사전 검색해보시면요. 어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문제가 나온다면요. 무엇이길래 역시 문법상으로 틀리지 않은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옳은 맞춤법이 됩니다. 3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문인데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층이라는 것은 위와 층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가끔 발음이 바뀌면 사이시옷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시옷을 적으나 안 적으나 발음이 똑같아요. 위층, 위층 발음이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은데 굳이 시옷을 적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선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위층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셔야 하는 거죠. 얘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단어는 곱이라는 단어에 빽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곱빼기라고 쓰셔야 되고요. 뚝배기랑 연결해서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뚝배기 같은 경우는 뚝이라는 단어에 백이라는 접사가 붙은 형태가 아니고요. 얘가 하나의 단어예요. 뚝배기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참고로 뒤에 가서 나올 건데요. 기역이랑 비읍 뒤에 있는 기역이랑 비읍 뒤에 나오는 초성은요. 된소리 적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곱빼기 같은 경우는 곱이라는 단어에 빽이라는 접사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곱빼기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곱빼기 4번은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도 지금은 맞는 맞춤법이 된다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1번 볼게요. 얘도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이거 같은 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본때를 보여준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본때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맞는 맞춤법은요. 된소리 사용하지 않고 본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 거죠. 금세라는 것은 금시에, 즉 금방, 바로 시간이
짧지 않다, 시간이 짧다라는 뜻인 거죠.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라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줄여서 쓴다면 금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얘는 많이 나온다니까 외우는 게 좋으시겠죠. 금세라는 단어도 있기는 있는데요. 뭐 지금의 가격, 지금의 시세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쓰고 싶다면 이렇게 어이 받침, 어이 모음을 쓰셔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은근히 헷갈리는데요. 발음이 눈곱으로 되기는 하는데요. 얘는 합성어예요. 눈이라는 단어와 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원을 살려서 눈곱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다 이런 말 쓰잖아. 눈살. 근데 눈살을 찌푸리다도 눈에 있는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살이라고 써야 됩니다. 눈곱, 눈살. 표기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은근히 헷갈리는데요. 어떤 단어, 동사, 형용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들 때는 기가 아닌 이가 붙어야 돼요. 떡볶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떡을 볶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떡을 볶는 행위, 떡볶이. 우리가 뭐 잠자기, 밥 먹기 이런 것처럼 떡볶이라고 하면 떡을 볶는 행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을 얘기하고 싶다면은 명사와 전미사 이를 붙인 떡볶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2번 볼게요. 어문 규정이 모두 맞게 표기된 문장이고요. 얘도 그냥 외우셔야 되죠.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입니다. 오늘은 왠지인데 얘도 그냥 외우시는 게 좋죠. 웬과 웬을 구분하는 형태인데요. 왜는요, 외인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왠지라는 것은 오늘은 왜인지 라는 말, 오늘 왜인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when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왜의 줄임말이 아닌 나머지 단어는 그냥 다 이걸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왠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밤을 새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요. 아이를 모음을 쓰는 이 말입니다. 밤을 새워. 만약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서다, 서게 하다의 사동형이 되는 거죠. 세우다. 밤을 세우다는 이거인 거고요. 이 세우다는 서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서다의 사동형. 4번이요. 아까는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던과 든을 구분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던이라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되는 거고요. 든이라는 것은 이것 또는 저것,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상황인 거죠. 아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팠다라는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을 사용하는 거고요. 든이라는 것은 선택. 이거라든지 저거라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5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53번 넘어가 볼게요. 맞춤법 총칙 1항의 원칙을 적어 놓았는데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제1원칙은 소리대로 적는 거고요. 소리대로만 적었을 때는 의미상 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은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을 거예요.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얘의 어원, 뭐 명사랑 조사를 끊어서 적는다든지 어감과 어미를 끊어서 적는 식으로요. 지붕의 발음은 그대로 지붕인 거 보이시죠? 의논의 발음도 의논입니다. 의라는 발음하는 거 저번에 한번 했었죠? 첫 음절에 있는 모음을 가진 의는 무조건 의라고 발음해야 된다. 두 번째 음절 이하는 이도 되지만 첫 번째 음절 무조건 의여야 돼요. 얘 한번 볼게요. 발음 어떻게 되나요? 타향, 리 이렇게 발음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세요도 한번 볼게요. 오세요 이렇게 발음되고요. 합격률의 발음은요. 그다음에 기읍,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 소리 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이 만나서 같이 발음하기 힘들죠. 합격률 이렇게 발음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붙이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표기랑 발음이 똑같은 거 찾아봤더니 지붕, 의논, 그 다음에 오세요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기억, 니은, 리을. 소리대로 적은 애들.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애. 타양살이 같은 경우는 타양에서 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그러면 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살이라는 어간을 밝혀 적은 형태가 되는 거죠. 합격률 같은 경우는 합격이란 단어의 어떤 비율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합격과 률을 끊어서 적는 거고요. 붙이다는 아까 붙다의 사동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붙다라는 단어에서 어간을 살려 쓰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다라는 의미가 없으면은 아까 이걸로 썼었죠. 근데 붙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는 이걸로 사용한다. 5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이 장음 묻는 문제인데요. 장음 묻는 문제는 정말 외우는 수밖에 없는 단어죠. 그 밑에 어휘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상권 같은 거 상업상의 권리라고 할 땐 짧게 발음하고요. 상권, 학원 할 때 뭐 상중할 때 상은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감독하다, 검사하다 이런 의미일 땐 짧게 고맙습니다 할 때 감사할 땐 길게 발음해야 돼요. 정상이라는 것이 무언가의 최고, 위치라는 뜻을 가졌을 때는 짧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이상하진 않다, 제대로이다 라는 뜻을 가진 정상은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감상이 뜻이 굉장히 많죠. 감상. 주로 예술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다 해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다 할 때 감상만 짧게 발음을 하고요. 나머지 감상에 빠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성인이요. 우리가 만 20세 남녀,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미성년자가 아닌 어른들을 짧게 발음하고요. 공자, 맹자처럼 훌륭한 인물들을 가리키는 성인은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따로 정리해놓고 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5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5번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맞춤법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오랜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옷 받침 쓰시면 안 되고요. 니은 받침을 쓰셔야 되죠. 사전 검색해 보시면 오랜만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될 거예요. 오랜만이라는 단어에 에라는 조사가 붙은 형태이고요. 오랜만이라는 것은 오래간만이다 라고 했을 때 오래간만의 줄임말이에요. 오래간만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니은 받침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치옷을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오랫동안이란 단어 때문인 거죠. 오랫동안 같은 단어는 오래라는 단어와 동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렇게 합쳐진 단어의 발음이 오랫 이렇게 나니까요. 사이시옷을 피겠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오랜만이 할 때 오랜만은요. 니은 받침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이고요.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셔야 하는 문제인 거죠. 째째하다 어이를 모음으로 쓰셔야 된다. 째째하게 왜 그래 할 때 째째하다는요. 어이가 모음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후텁지근하니 맞는 맞춤법이 되는 거죠. 50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눈살은 한번 설명드렸었죠. 눈에 있는 살이에요.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 눈에 있는 살이니까 각각의 어를 살려서 눈살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왠지도 아까 설명드렸죠. 왜인지의 줄임말이잖아요. 오늘 왜인지 기분이 안 좋아. 왜인지의 줄임말일 때 왠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6번이 붙이다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총 3개 나왔습니다. 붙이다, 붙이다, 그 다음에 여기 붙이다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뭔가요? 숙식을 붙이다이네요. 숙식을 붙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땅을 붙이다네요. 디귿은 가정교사 붙이다, 교사를 붙이다 이렇게 할게요. 아까 이 붙이다를 쓰고 싶으면은
붙게 하다, 붙다의 사동사인 붙게 하다로 말을 바꿔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붙게 하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는 애는 디귿이에요. 교사를 붙게 하다. 다른 말로 교사가 가서 붙은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시켜서 교사한테 야, 너 쟤한테 가서 붙어. 즉 붙게 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은 디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붙게 하다는 뜻이 전혀 없다는 거 보이시나요? 예, 얘네들은 붙이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말을 붙이다 이런 말 되어 있을 거예요. 말을 붙이다 역시 붙이다, 말을 붙이다 그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57번 넘어가 볼게요. 예, 밑줄 친 단어를 쓰면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표기는 잘했어요. 싣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예, 승객을 싣고 가다 잘했습니다. 승객을 싣고 가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57번의 답이 1번인 이유가요. 싣다라는 단어는요. 동물 또는 짐승, 동물 또는 물건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승객을 싣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승객, 사람이 객체, 사람이 목적어일 때는요. 태우다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 배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가다입니다. 예, 싣다라는 단어는 동물이나 물건이고요. 사람을 싣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람을 쓰고 싶으면 내가 주체일 땐 가능해요. 내가 기차에 몸을 실었다 이런 표현은 괜찮습니다. 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이런 표현은 괜찮지만요. 승객을 싣다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2번 보시면은요. 이제는 예전에는 틀려요, 달라요 구분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인 거죠. 그리고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있을 때는 맞다, 틀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요. 정답이 없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틀리다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젊은이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 같지 않다는 뜻일 때. 같지 않다는 뜻일 때는 다르다라는 단어 잘 사용했습니다. 3번이요. 그 집은 전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역시 맞는 맞춤법이고요. 참고로 전세금, 전세돈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전세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전세돈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4번이요. 거치다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디 들르다, 중간에 어디 들르다 라는 뜻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디 이렇게 막히다, 걸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칡덩굴에 발에 막히고 걸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맞춤법 잘 사용했습니다. 자, 58번 한번 볼게요. 시간에 얽매여 사는 현대인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 뭐인 것 같나요? 일단 얽매다라는 단어가 있죠. 얽매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현대인이 있는데요. 현대인이 직접 얽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얽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현대인이 시간을 얽매다라고 하면 되고요. 현대인이 시간에 얽매이다라는 피동 형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얽매다에서 얽매이다라는 피동 형태를 먼저 사용하셔야 되고요. 얽매이다가 기본형이니까 다르지만 앞부분 얽매이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얽매이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가 붙어야 되죠. 어라는 어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축약하면은 얽매여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8번에 1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얘는 얽매여 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현대인이 직접 무언가를 얽어매고 있으면은요, 얽매여 라는 표현 되지만요, 현대인은 얽매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동 형태인 얽매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예,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요. 끼다가 기본형이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그는이 주어잖아요. 얘가 직접 끼고 있는지 끼임을 당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얘가 보면 얘가 직접 끼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얘는 이 단어는 끼다라는 피동사를 쓰면 안 되고요.
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끼다라는 단어와 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끼어드는 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끼어드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끼어드는 입니다. 3번도 많이 틀리는데요. 들려라에서 들려라. 문구점에 들려라. 기본형이 들르다입니다. 기본형이 들르다예요. 만약에 기본형이 들리다이면은요, 들리다는 어간에 명령을 뜻하는 어미 어라 해서 들려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디 중간에 거치다 이런 의미의 단어일 땐 들르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들르라는 어간에 라가 붙어야 되고요. 한 번 나왔었는데 으로 끝나는 어간은 뒤에 모음으로는 어미가 올 때요. 으가 탈락합니다. 으가 탈락해요. 으가 탈락해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들러라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형사 문제 푸실 때는요. 항상 기본형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러라 라고 고쳐줘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받치다, 받치다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받치다의 기본 용법은 뭐 밑에 물건을 대다, 뭐 밑에서 들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옷을 맞춰 입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도 사용해요. 그래서 흰색에 안간 옷을 맞춰 입다, 색깔을 맞춰 입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 받치다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받치다 이런 단어 정리해 놓은 문제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59번 한번 볼게요. 표현 중 옳은 것은 이고요. 부딪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 거죠. 일단 부딪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부딪다의 피동 형태, 부딪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용된 부딪히다라는 단어예요. 부딪다의 기본 뜻은 아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인 거죠. 부딪히다 같은 거는 뭐예요? 피동사예요. 부딪다의 피동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박아버린 거예요. 부딪히다이고요. 얘를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치는 강세 전미사예요. 뜻을 강하게 해주는 거고요. 얘랑 뜻이 비슷해요. 단지 약간 매우 세게 부딪다 이런 뜻인 거죠. 매우 세게 부딪다이고요. 얘가 능동이잖아요. 얘가 피동.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능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물결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결이 바위에 치다입니다. 그러면 얘가 직접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능동태를 써셔야 됩니다. 능동. 피동 같은 거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세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부딪다가 아닌 부딪히다를 단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 것 같죠. 그래서 부딪혀. 맞는 맞춤법이 되는 것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여지가 없다인데요. 여지라는 단어 뜻과 여유라는 단어 뜻을 구분하시면 돼요. 여유의 뜻은 알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어떤 시간적인 텀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여지라는 것은 이걸 할 여지가 있어? 없어. 즉 가능성 여부를 뜻하는 단어예요. 나는 뭐 그렇게 합격할 여지가 있다 없다. 가능성 여부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유라는 단어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3번 앞에서 또 한 번 나왔었죠. 뒤와 꽁무니 합성어인데요. 된소리와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 꽁, 무, 니 이렇게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몇 알 며칠 얘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런 단어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는 며칠로 바꾼 어떤 원리가 있긴 있는데요.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할 거예요. 몇 월 며칠이지.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오늘은 몇 월 몇 일이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몇 월 몇 일.
그런데 언중들이 자꾸 며칠이라고 발음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발음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며칠이라고 그냥 맞춤법을 고정해 놓았습니다. 외우시는 것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60번 볼게요. 60번도 중요한 예문이죠. 그 밑에 이와 희의 구별 적어 놓았는데요. 정리해 놓았는데요. 51항을 보면은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희로만 나거나 이나 희, 애매한 것들은 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구분하면 굉장히 어렵죠. 또 다른 법칙 참고 한번 볼게요. 형용사 어간에 하다가 결합하면 히를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를 붙입니다. 단 하다가 붙더라도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시옷이나 기역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붙입니다. 나날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얘는 나날하다라는 단어 없는 거 보이죠?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날, 그런 날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명사 있죠. 명사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날, 명사 두 개가 합쳐진 단어에 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요. 리을이 탈락한 거죠. 참고로 이렇게 명사 두 개가 겹쳐지는 것이 부사 탄생할 때도 이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우실 거예요. 정확한 원칙은 이거지만 버젓이야 버젓하다라는 단어는 있지만 시옷으로 끝나는 경우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버젓이 이렇게 적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로 해서 많이 틀린 것이 깨끗이, 이거를 깨끗히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틀린 표현인 거죠. 시옷으로 끝나는 애들은 이라고 표기하셔야 됩니다. 3번이요. 곰곰히인데요. 곰곰하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꼼꼼이랑 비교해 볼게요. 곰곰하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꼼꼼하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래서 하다라가 결합하면 히를 사용한다. 그래서 꼼꼼이가 부사가 될 때는요. 이렇게 히를 쓰는 것이 맞고요. 곰곰하다는 단어는 없을 땐 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라고 표기하셔야 되고요. 60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곰곰이 이렇게요. 예요. 깊숙하다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기역으로 끝나네요. 기역 끝나는 거 깊숙. 그래서 깊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조용하다라는 단어 있죠. 조용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히를 사용해서 조용히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60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거 뒤에 가서 문제 한 번 더 나오니까 법칙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61번 한번 볼게요. 61번 보시면은요. 예, 여기에서 열, 율과 여율의 구분 사이시오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음절이 모음과 니은으로 끝나면 열, 율로 표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는 대로 열 또는 율로 표기한다. 여기 두 번째 있는 애 볼게요. 앞에 있는 애 보는 거예요. 얘 보는 거예요. 율 앞에 있는 애. 얘 모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받침이 없다는 뜻인 거죠. 기역으로 끝나고 얘가 니은으로 끝나네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으로 끝날 때는 율로 적는다. 그래서 얘네 둘 다 잘 표기되어 있네요. 모음으로 끝나는 얘, 니은으로 끝나는 얘 둘 다 율로 적고요. 나머지는 율로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 잘 적었네요. 얘는 기역 끝났는데 율로 적었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 규정 한번 볼게요.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에는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6가지 있죠. 뭐 숫자, 택간, 착간 이런 것들. 예외 6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 사이시옷 안 적었네요. 잘했습니다. 얘도 사이시옷 안 적었네요. 잘했습니다. 횟수는 아까 얘기했던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 거죠.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 적는 예외 규정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횟수도 맞는 맞춤법이고요. 얘 틀린 거 보이시나요? 전세 플러스 방인데요.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네요. 예, 틀린 표현. 전세 방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 방.
아름아름 같은 경우는 명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아는 사이다,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죠. 그래서 알다라는 어간을 살려서 아름, 예, 맞는 단어이고요. 통조림 같은 경우, 그래서 61번의 답은 일단 1번이네요. 통조림 같은 경우는 조리다와 졸이다 라는 단어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조리다 라는 것은 국물이 쪼라들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국물이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끓이는 것을 졸이다, 또는 어떤 마음을 졸이다, 어떤 심리작용과 관련했을 때 이 졸이다 라는 뜻을 사용하고요. 그냥 요리하다라는 뜻일 때는 이 조리다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선조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조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국물이 굉장히 쪼다들 때까지 끓이는 것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통조림 같은 경우는 통에다 음식을 요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대로 통조림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예, 틀린 말. 장조림은 잘 들어가 있죠. 주근깨도 맞는 맞춤법입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받치다 문제네요. 예, 밑에 받치다 어휘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받치다는 쉽게 생각하면 주다,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다, 드리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받치다는요, 받다라는 단어 있죠. 받다. 예, 아까 부딪다처럼 받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받다라고 하죠. 받다의 피동사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쟤한테 받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받치다는 두 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소가가 되지 않았을 때 속이 좀 받치다, 또는 등이 좀 받치다 이런 표현 사용하죠. 또는 어떤 화가 받치다, 어떤 심리작용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물건을 댄다든지, 아까 옷과 관련해서 예문 나왔죠. 조화를 이루 함께 먹는 거, 그래서 흰 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받쳐 입었다 이런 표현할 때요. 그 한글로 적을 때 모음 글자 밑에 자음 글자를 붙여 적을 때 받치다 라는 거고요. 얘는 약간 좀 특수 예문이어야 되나? 예, 받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받다라는 단어가 채 걸르다 이런 내용의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채 거르다 라는 뜻을 사용할 때는 이 티읕 받침의 받치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받다의 강조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기를 빼내다 할 때 이 받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가씨 양산을 받쳐들고 라는 것이 양산이 밑에서 이렇게 든다라는 거죠. 밑에서 대어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받치다 잘 사용했네요. 예, 고추 100근 시장상인을 받쳐도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상인에게 주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받치다 기본형으로 받쳐도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죠. 얘도 한번 볼게요.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쳐서 어법을 맞도록 사용한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1번이 잘 사용했고요. 2번이 틀린 거 보이시죠? 받쳐서 보면요, 지금 누가 받았는지를 찾으셔야 되죠. 마을 이장이 받았나요? 소가 받았나요? 소가 받은 거죠. 소가 마을 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을 이장이 주어잖아요. 마을 이장을 주어로 놓고 싶으면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음을 당했다는 피동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피동사는 뭡니까? 예, 받치다인 거죠. 그러면 얘도 뭐라고 갖춰야 되나요? 받혀서 라는 피동 형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4번 보시면은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학생이 승용차가 여학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학생이 주어로 빠져 있어요.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받음을 당한 거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승용차에 받혀, 다쳤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 이분을 위해서 뭔가 말 받치다, 주다, 드리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을 받쳐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62번에 1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표현이네요.
예, 63번 볼게요. 맞춤법 표기이고요. 법석. 법석이라고 발음이 되지만요. 필기할 때는요. 표기할 때는 법석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역이랑 비읍 받침 뒤에서는요. 된 소리가 발음이 돼요. 그래서 굳이 된 소리 적지 않더라도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된 소리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예문이 국수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국수라고 발음을 하지만 표기는 국수라고 하죠. 이런 거 비슷한 게 덥석 작다 같은 것도요. 덥석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예,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기하더라도 충분히 된 소리가 나니까요. 된소리 표기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중요합니다. 기역이랑 비읍 받침 뒤에선 된소리 표기를 잘 안 합니다. 자, 2번이요. 실낫 같은이고요. 실낫도 역시 실과 낫의 합성어입니다. 낫은 우리가 뭐 낫게 할 때 그 낫 같은 거 얘기하시면 되고요. 실의 올 이란 뜻인 거죠. 실의 올, 즉 아주 작은, 희망 버리지 않고 있다입니다. 오뚜기가 은근히 헷갈리죠. 근데 오뚜기라는 단어는 오뚝하다라는 단어와 연관이 돼요. 그러면 오뚝이라는 어원을 살려서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오뚝이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더욱이 같은 경우도 더욱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또 다른 부사를 만든 형태예요. 더욱이라는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 역시 어원을 밝혀서 더욱이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반지꼬리도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죠. 디귿 받침이에요. 디귿 받침이 사용되는 단어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 얘 같은 것이 숟가락 같은 거죠. 숟가락. 그리고 사흔날 같은 거요. 원래는 술이어야 되죠. 뭐 밥 한 술 먹고 가라 할 때 그 술이라고 하죠. 하루 이틀 사흘 하루 때 사흘이죠. 네. 리을 받침인데요. 리을은 발음하기 힘드니까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 얘도 마찬가지로요. 바느질이잖아. 근데 질에 있는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현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 그냥 외우시는 것이 편할 거예요. 반직고리입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4번 볼게요. 얘도 바치다이네요. 아까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바쳐서 마찬가지로 소가 들이받은 것이지 이장이 받은 건 아니에요. 이정은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요. 이장의 주어를 쓸 때는 아까 받다의 피동상 받히다를 써야 되는 거죠. 받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혀서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소에게 받혀서 꼼짝 못한다. 책받침을 받치다, 밑에다 괴는 현상은 받치다 라고 했었죠. 책받침을 밑에 받치다니까 얘는 잘 썼네요. 그리고 이거는 채를 이용해서 물기 따위를 걸러내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잖아. 나왔네요. 채 나왔고요. 받쳤다. 잘 사용했네요. 그리고 4번이요. 주다, 들이다 라는 뜻인 거. 주다, 들이다의 뜻이니까 받치다. 잘 사용했네요. 6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5번 볼게요. 우리말의 어문규에다 맞게 쓴 것은이고요. 다 나왔었던 거예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쇼 쓰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나왔죠? 왜? 그 이유는 발음이 똑같으니까. 자, 1번 위층이 아니고 위층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뒤편도요. 역시 뒤편, 사이쇼 쓰지 않는다. 3번 볼게요. 예, 줄임말 활용인데요. 밑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용언에서 하를 줄일 때 하 앞에 어근이 안 울림 소리이면 하를 통째로 줄여 쓰고 하 앞에 어근이 울림 소리로 끝나면 모음 아만 줄여들고 히읗은 뒤에 있는 장과 추가표를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익숙하지와 생각하건대 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얘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익숙지가 익숙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익숙하지의 줄임말인 거 보이셔야 되고요. 생각건대는 생각하건대의 줄임말인 거 보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다의 예문을 하나 더 든다면 만만하다, 만만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만만하지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하라는 말 앞에 있는 어간을 보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 앞에 있는 그 받침을 보라는 거예요. 기역, 니은인 거 보이나요? 얘네 둘은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4개 기억하시나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는 울림 소리.
울림소리로 끝날 때는요. 울림소리로 끝날 때는 아만 줄어들고 히읗은 남아서 뒤에 있는 자음과 축약한다. 아는 없어지고 히읗과 지읒이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만만치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익숙하지 생각하건대 되어 있는데요. 안 울림소리일 때는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라는 말 되어 있죠. 그래서 하라는 단어를 그대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익숙지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생각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인 거 보이시나요? 예, 생각건대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맞춤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나왔던 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중요한 법칙 같은 것도 굉장히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습관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맞춤법 설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맞춤법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